왕산허의 선생은 1854년 경북 선산군 구미면 이물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생의 가문은 대대로 유학을 숭상하는 이름 높은 학자 집안이었습니다. 1895년 민비시해 사건과 단발령 반포로 인해 전국 각처에서 항일의 병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고향에 있던 선생은 인근의 지사들과 협의하여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의하고 1896년 3월 26일 장날에 맞추어 김천 읍내에 들어가서 수백 명의 장정들을 모아놓고 항일의 병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선생이 나이 42세 되던 을미년의 일입니다. 선생이 참모장으로 참여한 김산의병은 시래의 자위군은 쉽게 격파하였으나 이어 공주와 대구에서 출동한 관군을 맞아서는 고전 끝에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의병의 주모자들은 관군의 포로가 되었고 선생은 자녀 의병들을 수습하여 재반격을 준비 중이었으나 이때 고종이 내린 해산 명령을 받은 허위는 자진하여 의진을 해산하여 귀향하게 됩니다. 선생은 의진 해산 후 진보에 있던 마청에게로 가서 학문에 진력하며 나날을 보내다 1899년 학부 대신 신기선의 천거로 중앙관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후 선생은 성균관 박사, 주찰본 공사수원, 중추원 의관, 평리원 수반 판사를 두루 거친 뒤 1904년 8월에는 평리원 서리 재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대한 제국에 한일의 정서를 강제로 조인케 함으로써 한국 침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자 선생은 관료 동지들과 함께 전국에 일제를 배척하자는 통문을 돌려 일제 침략상을 규탄하고 전 국민의 분발을 촉구하였습니다. 당시 일제 침략에 대해 정부 관료 중에 그 누구도 감히 항의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선생이 주동이 되어 죽음을 무릅쓰고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1905년 1월 선생은 그간의 항일 활동이 빌미가 되어 일제 헌병대에 구금되었습니다. 선생은 고향으로 돌아온 뒤 1905년 11월 을사조약 강제 체결 소식을 듣게 되고 이때부터 경상, 전라, 강원, 경기도 각지를 돌며 의병을 다시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1907년 고종이 강제 투유되고 군대가 해산되자 새로이 보국을 결의하고 9월 연천, 적성, 철원 등지를 무대로 다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선생은 주로 경기도 일대에서 의병을 모집하는 한편 각지에서 일제 군경과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친일, 매국 분자들을 소탕하는 등의 활약을 보였습니다. 이때 각지에서 활약하던 여러 의병 부대는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대일항전에 보조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선생의 휘하 의병 부대와 인영 의병 부대를 주축으로 전국 의병의 연합체인 13도 장군이 조직되기에 이릅니다. 1907년 11월 전국 각지의 의병장들에게 부대를 통일하여 연합의병부대와 통합사령부를 창설한 다음 서울을 향해 진군하자는 내용의 경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선생과 이인영 등의 호소에 호응하여 전국 각지로부터 경기도 양주에 집결한 의병의 규모는 총 48진에 1만여 명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양주에 집결한 의병장들은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추대한 뒤 구체적으로 서울 진공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선공을 맡았던 선생은 300명의 선발대를 거느리고 1908년 1월 말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깊숙이 진공하였습니다. 이때 후발 본진의 총대장인 이인영이 부친의 타계 소식을 듣고는 문경으로 급거 귀향하면서 명령 지휘 계통이 원활하지 않아 후속 부대의 도착이 지체되었습니다. 선생 휘하의 선발대는 본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대비하고 있던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화력과 병력 등 전력의 열세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뒤늦게 도착한 본대가 서울 진공전을 전개해 보지도 못한 채 작전이 중도에서 포기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13도 장의군의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후에는 부대 단위로 흩어져 독자적인 항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서울 진공작전 뒤 선생은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을 무대로 항일전을 재개합니다. 의병부대들은 일본군의 진지를 기습하고 전선을 절단하여 통신을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를 습격하기도 하고 부일 매국 분자들을 처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생은 군요를 정하여 의병 활동으로 민폐가 없도록 하였고 군비 조달 시에는 군표를 발행하여 뒷날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의병 부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항일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경기도 북부지방에서 선생의 의병 활동이 활발해지자 일제는 선생에게 해산을 종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이를 즉각 거절하였고 또한 그를 관직으로 천거한 친일 유교단체인 대동학회 회장 신기선이 투항을 권고하였으나 선생은 이를 단호히 물리치고 최후까지 일제와 투쟁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1908년 6월 11일 선생은 국권 회복이라는 포부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일본군 헌병대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서울로 압송된 선생은 일본군 헌병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신문을 받게 되었지만 이때 선생은 조금도 동요하는 기색 없이 일제의 한국 침략을 당당히 성토해 의병장으로서 저리를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 선생은 사형 선고를 받고 서대문 감옥에서 1908년 10월 21일 교수형을 당해 55세를 일기로 순국하였습니다.